이제부터 전공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성인간호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했던 방법이 모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만 잘 가져가셔서 공부하는 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은 정말 양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후반기에 성인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성인은 범위가 많기 때문에 버리기엔 조금 위험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보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인간호학은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태생리나 약물기전, 검사 소견, 증상이나 간호에 대한 이유 등 서술형 문제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인에서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질병들은 첫 번째는 기출에 언급됐던 질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발생률이 높은 빈도가 높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 많은 만큼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을 훑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중요도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인을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림을 같이 그려서 이해하고 암기했다는 것이에요. 우선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질병의 특징을 축약적으로 암기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질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병태생리에서 시작하면 증상과 간호까지 연계를 해서 공부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림을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림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림들은 위장관 질환들을 그린 그림들이에요. 각각 질병들의 병태생리를 특징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병태 생리를 간략하게 이해하게 되면 발생하는 증상들이나 그에 따른 검사 방법과 소견, 그리고 또 간호까지 연결해서 암기가 가능하게 돼요. 그림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식도이완 불능증은 하부식도 아래 부분의 운동성이 손상되고 또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세지다 보니 이완을 못해서 협착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 불능, 또 그리고 압력 증가라는 병태생리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축적된다는 증상을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될 수 있고 또 식도 조영술을 했을 때 하단이 새부리 모양처럼 발견된다는 특징적인 검사 소견도 자연스럽게 같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을 공부했던 두 번째 방법은 각종 징후들을 공부하면서 추가해서 파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징후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저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진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자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징후 문제들이 있었어서 기출에 나왔던 것과 함께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1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적칼슘 혈증 사전 검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저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은 14년도 기출문제예요. 신경계 파트에서 뇌막염 징후의 명칭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성인에서 신경계 파트는 특히 여러 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 암기하기도 쉽고 나중에 하반기 때 점검하기도 훨씬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번 기출분석 영상과 적용을 해보면 그림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방법이나 양성 반응 혹은 정상 반응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계속 사인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하반기로 갈수록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또 시험에 가까워 올수록 내가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점검할 때 사용하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작업을 그렇게 빨리 했던 건 아니거든요. 거의 9월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성인 이론을 다시 돌리면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기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론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들에 맞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모아놓으시면은 좋은 파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인을 공부하고 있더라도 연계되는 다른 과목 내용도 확장하여서 함께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에서 천식의 병태생리를 공부하면서 이때 기초과학의 제1형 과민반응 기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끝내고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특히 천식의 병태생리는 기출에서도 나왔었죠. 또 천식 말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이 나올 때 제2형, 제3형 과민 반응을 함께 공부한다면 더 이해가 쉽고 성인을 공부하면서 기초도 다시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심장이나 신장 질환을 공부할 때 발생하는 산염기의 변화나 전해질 수치의 변화 등을 공부할 때 기초과학에서 전해질, 산염기 변화 등이 어떠한 원리로 변화되고 또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확장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뿐만 아니고 뭐 아동과 성인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떠올리실 때 함께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을 공부할 때 다른 과목들과 모두 연계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같이 보시고 그때 끝내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다른 과목 복습도 함께 되고 그 성인도 또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단골로 나오는 아이들의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골은 알코올이나 운동의 효과, 담배, 카페인, 스트레스, 비만 등 성인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병의 원인이나 간호의 원리들을 정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특히 담배는 2019년도에 니코틴, 일산화탄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는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죠. 이 사진은 제가 그런 단골들을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한 A4 용지 한 장짜리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가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러한 단골들은 성인 어느 파트에서도 질병의 원인이나 또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방법으로 꼭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단골 항목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소화성 궤양이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세요. 혹은 유산소 운동이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비만일 때 나타나는 운동의 효과를 서술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